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강사 김성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군중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도 군중이 영향을 끼치고 어떤 팬덤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이고 그것이 이제 공화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공화, 이 공화가 뭐냐? 그러니까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게 나와요. 거기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응? 그리고 과거의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지금 중국도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우리도 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화라고 하는 의미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 공화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 공화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 소련,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말하는 공화는 민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인민이라고 하는 이 대중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삼권 분립을 통해서 되어지는 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잘못했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차이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법부가 존재를 하고 뭐 행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권 분립,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독립이 되어 있으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 법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따른 노동당이 모든 핵심 권력을 잡고 여기에 입법 사법부, 행정부가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은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냥 당이 하면은 나머지 다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명분 제공해주고 그걸 집행해주고 이러는 것뿐이에요. 전문화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분리 독립하면서 서로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법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화예요. 그 공화가 가장 잘 되어졌을 때 국민 주권이 국민이 원하는 개인이 원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 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질 때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군중 정치가 아니라 법치라는 거죠. 법치. 그러니까 외려 저기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노동당 당원들 이런 하나의 군중 집단이 독재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인민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권의 분립의 형태 속에서 법치를 하고 이 법에 따라서 개인이 행동하고 복락을 누릴 자유를 가진다. 그 개인은 이러한 법치를 따라야 된다. 그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 아닌 거죠. 개인이고 법치다. 그 법치가 아닌 군중이 되어질 때 그 군중은 바로 폭도가 됩니다. 군중 정치의 시작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군중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차분함을 상실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군중은 차분함이 없어요. 우리 프랑스 대혁명을 보더라도 이 분노의 근원이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예요. 우리는 민중들은 배가 굶고 굶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중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군중을 분노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 페이크 뉴스죠. 요즘에 왜곡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러한 왜곡이나 거짓 정보 앞에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지켜보는 그것이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은 자신의 어떤 분노를 풀어줄 적당한 명분과 분위기, 대상만 있으면 그대로 폭발해요. 사실은 이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 과도한 세금과 물가 상승이 민심을 이반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폭력적 군중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의 차이예요. 이 영국의 경우 마그나 카르타부터 명예혁명까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지만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뭐 지금같이 막 세분화되어지고 우리가 전문화된 사회에서 생업에 따른 어떤 자기 분야에 따른 관한 것 외에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이 그 법을 만들게 하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중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4년마다 한 번씩 함으로써 이 투표 자체가 하나의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와 이 시스템 속에서 민의가 반영이 되고 국가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시스템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근데 군중을 형성하고 시위를 하면서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하면은 위와 같은 시스템이 그 기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어떤 정치가를 뽑아놓고 이 정치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투표 때 그 정치가 안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군중을 모아놓고 시위를 하면서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뭐 이런 거는 자칫하면 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언론이에요. 언론. 이 언론이 뭐예요? 모든 그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을 정치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차분함을 잃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중이 나서게 되면 이 시스템은 작동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외부의 압력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 인민재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법권 다 무너져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성직자나 누가 어떤 귀족이라고 하면은 이유 불문 재판의 과정이 없이 그냥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군중들 앞에 사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는 군중이 피를 보기 시작을 하면 더 큰 피를 원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죠. 단두대. 사람은 수만 명, 수천 명 군중을 모아놓고 한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들을 집어낸 다음에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민민이 재판을 해요. 그럼 인민이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두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을 때마다 어떻게 축배를 벌여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광장에 모아놔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미친 짓이라.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군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전체주의죠. 그러면 이 사상,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공산주의에서 그래요. 공산주의도 뭐예요? 민중, 군중이 응?
나와서 인민재판을 하고, 인민재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것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도 그랬고, 스탈린의 독재 때도 그랬고, 우리 6.25 북한에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USB 본 거 드라마 보면 어떻게 돼요? 공개 총살, 인민재판, 이걸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뭐야? 히틀러에도 유대인 학살. 자기 자신의 어떤 분노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타겟에다 놓고 투사를 시키는 거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군중 정치 심리가, 군중 심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미국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피습을 당했죠. 이게 뭐냐면 군중의 분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그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죽일게. 법은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 2번에 겪었던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 그리고 지금의 어떤 팬덤 정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군중 정치로 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군중은 우리가 국민이 아니에요. 민주가 아니에요. 군중 정치는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법에 따른, 개인이 법에 따르고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적인 틀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법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청문회를 하는 것도, 청원권 하는 것도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청원회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 이 군중이란 제대로 된 사람이냐면 아무리 5만 명이 동원을 했던 뭘 했든 이것이 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5만 명 넘으면 무조건 청문회 해. 여야 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군중 정치란 말이에요. 너도 5만 명 넘었으니까 나도 반대 5만 명 챙겨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게 때것이 군중 정치지. 이게 제대로 된 법치라고 볼 수가 있냐. 이 가운데 서로 뭐야? 지금 분노만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막말이 나오고 분노와 증오의 말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군중이 그걸 원하니까. 처음엔 지도자가 군중을 쓰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군중이 그 정치 지도자를 이끌고 국회를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군중 정치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법치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